독선산성에 주둔해 있던 권율은 병력 중 2300명을 이끌고 행주산성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명연합군이 곧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라 믿었고 그때 군을 출격하여 적의 후방을 치려 했다. 그리만 된다면 일본군은 양쪽에서 쌈 싸먹히는 형국이 될 것이며 서울도 곧 수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은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호성은 벽제관 전투에 패한 뒤 완전히 쫄아버려 꼼짝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후방을 염려한 일본군이 행주산성을 치려 했다. 이를 감지한 척후병이 달려와 권율에게 보고하였다. 장군, 왜적들이 이곳 행주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얼마나 되어 보였느냐? 못해도 3만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10배가 넘는 병력이 아닌가? 도대체 연합군은 한성을 치지 않고 무엇하는 것인가? 다행히 행주산성은 이미 방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래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 내성인 석성과 외성인 토성이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흔히 석성은 없고 토성만 있다고 알려졌지만 2017년에 삼국시대 축성된 석성 일부가 발견되어 산정상부 능선을 따라 450m 길이의 석성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산성 아래에는 이중으로 목책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차, 신기전, 비격진천뢰, 천자총통 등 각종 화기도 준비되어 있었다. 행주산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김천일과 승병장 처형 등 의병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이었고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총지휘하였다. 그 외 최철견, 선거의, 조경, 고성후, 신경휘, 권순 등이 함께하였다. 일본군은 우키다 히데이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3만여 명의 군사를 7개 부대로 나누었다. 1군은 고니시 유키나가, 2군 이시다 미츠나리, 3군 구로다 나가마사, 4군 우키다 히데이에, 5군 키카와 히로이에, 6군 모리 히데모토, 7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각 군을 이끌었다. 그야말로 일본의 어벤져스라 불리는 이름 있는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최고의 장수들의 3만의 군사, 누가 보더라도 행주산성은 일본군에게 곧 함락될 운명으로 보였다. 1593년 2월 12일 마침내 일본군이 행주산성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10배에 이르는 병력으로 그냥 밀어붙였다. 워낙 네임드 장수의 군사수가 압도적이니 작은 산성쯤이야 간단하게 함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의 방어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배치된 화포들은 위력적이었고 산성에 이중으로 설치된 목책으로 뚫기가 매우 어려웠다. 결국 앞장서 공격했던 일군은 괴멸되었고 나머지도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였다. 첫 싸움에서 혼쭐이 난 일본군은 그제서야 대책을 찾았다. 작은 성이라 방심했더니 이거 예상외로 단단하군요. 그냥 쪽수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찌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상군의 구로다 나가마사가 계책을 내놓았다. 공성무기를 써야 합니다. 누각을 지어 높은 곳에서 조총을 쏘며 공격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잠시 물러났던 일본군은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공격하였다. 구로다의 말대로 이번에는 누각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행주산성에는 천자총통이 있었다. 천자총통으로 높은 누각을 모두 깨부셔버리니 일본군은 또 참패하였다. 이 천자총통은 권율과 친분이 있던 이순신이 미리 양도해 준 것이다. 그냥 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날 천자총통은 행주산성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렇게 일본군 1, 2, 3군이 모두 연이어 깨져 퇴각하였다. 그 꼴을 본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는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진격할 것이니 또 패배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4군은 총공격하라. 과연 이번에는 일본군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총사령관이 앞장서 싸우는 데 힘입어 병사들도 사력을 다해 공격하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바깥쪽 목책이 뚫리고 조선군은 내체까지 후퇴하였다. 하지만 반격의 실마리가 있었다. 저놈이 대장이다. 저놈을 집중 공격하라. 화려하게 장식된 우키다의 깃발이 문제였다. 그것은 화포 공격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각종 총통의 변이중 화차, 비격 진천래, 왕구 등 조선의 화력들은 대장기를 표적으로 집중 공격하였다. 우키다는 견디지 못하고 큰 부상을 입었다. 부하 중 하나가 그를 넣고 꽁지 빠지게 달아나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대장이 그렇게 달아나니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도 흩어져 도망갔다. 큰 소리 쳤던 우키다도 그 꼴로 패퇴하였다. 이어 키카와 히로이에의 5군이 공격하였다. 화공을 가하여라. 성안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화공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다. 성 안에는 물이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그물로 불을 모두 꺼버리니 화공도 통하지 않았다. 성 아래 한강이 흘러 독성산성처럼 물이 부족할 일도 없었다. 조선군은 오히려 반격하여 기카와도 부상을 입고 오군도 달아났다. 다음은 육군 차례였다. 서쪽에 비교적 완만한 비탈면을 올라 공격하는데 목책이 뚫리기 시작하고 자신 있는 백병전을 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승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훈련 안 된 승병들이 훈련된 일본군과 칼싸움으로 맞서는 것은 아무래도 불리하였다. 하지만 승병들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석회가루를 뿌려대는 것이다. 이 가루를 뿌리면 외적은 일시적으로 시력을 방해받고 호흡도 곤란했다. 그때를 노려 승병들이 반격하니 육군 또한 처참하게 깨졌다. 그렇게 일본군은 1군에서 6군까지 하나같이 다치고 깨지며 퇴각하였다. 하지만 조선군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체력 고갈이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1군부터 6군까지 연이어 상대하다 보니 저녁쯤 되자 체력이 버틸 수가 없었다. 노련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7군을 이끌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방어선을 우선적으로 공격했다. 결국 조선의 마지막 방어선이 뚫리고 일본군은 성 내부까지 들어갔다. 신이 난 일본군은 잠시의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진입시켰다. 조선군도 필사적으로 싸웠다. 뒤에는 한강이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다. 이때 권율은 비상한 작전을 구사했다. 바로 구리 가마솥을 머리에 쓰고 지휘하다가 지친 병사가 보이면 그 솥에 물을 따라주는 것이다. 대장이 그렇게까지 하니 병사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죽기로 싸웠고 화살이 떨어지면 투석으로 싸우는 등 어느 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 부녀자들이 돌을 날라주었고 지칠 대로 지친 권율이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외모가 비슷했던 형 권순이 대신 지휘했다는 야사도 전해진다. 그러나 무기 없이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조선군은 눈에 띄게 무너져갔고 일본은 결국 행주산성을 함락하는 듯 보였다. 모두 힘껏 싸워주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소. 역시 10배의 군사력에는 역부족인 것 같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젠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줘야지요. 장수, 병사할 것 없이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저마다의 마지막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수군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영화로 본다면 이만한 반전이 없었다. 권율을 포함한 조선군, 승병, 의병들은 행주산성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뭐 이런 역사가 될 뻔한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순신의 수군이 아니라 양천으로 가는 수십 척의 전라도 조운선이었다. 일본군에게는 그것이 이순신의 수군으로 보였다. 이때쯤 일본군은 이순신만 보면 그냥 얼어버리는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패한 적 없이 그것도 일방적으로 발라버리는 장수였기에 일본군이 전장에서 이순신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었다. 오죽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순신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명을 내릴 정도였다. 조운선을 본 일본군은 혼비백산하였다. 퇴각하라. 일단 살아남아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무조건 퇴각하라. 게다가 충청수사 정거리 한강을 거슬러 배 2척에 화살 수만 개를 실어왔다. 무기가 없어 돌을 던지며 싸웠던 조선군에게 천군만마의 힘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조선군은 다시 반격하였고 달아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패퇴시켰다. 3,000명의 조선군이 3만 명의 일본군을 물리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극적인 반전은 마치 삼국지 연의를 연상시킨다. 조운선을 이순신으로 착각한 일본군이 도망가는 장면은 마치 제갈량의 인형을 본 사마이가 진짜 제갈량이 나타난 줄 알고 달아난 장면 같다. 그리고 충청수사 정거리 한강을 거슬러 화살 수만 개를 실어오는 장면은 적벽대전을 앞둔 제갈량이 배에 화살 100만 개를 싣고 강을 거슬러 나타나는 장면 같다.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행주대첩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다. 권율이 명하였다. 외놈들의 시체를 모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나뭇가지에 걸어놓아라. 그것은 권율의 분노였고 조선 백성들의 원한이었다. 가끔 원한이 깊은 대상에게 찢어 죽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권율은 그냥 말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벽제간 전투 승리로 기세가 올랐던 일본군은 행주산성의 패배로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10배의 군사력으로 정예들을 모아 싸웠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깨졌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평양으로 회군하던 이여성도 행주대첩의 승리를 듣고서야 움직일 생각을 했다. 뭐라 3,000구사로 3만을 물리쳐. 아이씨 쪽팔리게 내 전투 바로 다음에 저런 승리가 있으면 비교가 되잖아. 권율은 행주대첩의 공으로 도원수가 되었고 명나라 황제도 권율의 공을 크게 치하했다. 한양으로 패퇴한 일본군은 대책을 논의하였다. 다들 행주산성에서 겪어보아시겠지만 조선군은 이제 더 이상 허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군량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 있고 군사의 사기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이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철수해야 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철수 대신 영희 이딴 개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쯤 되니 더는 반대하는 지휘관이 없었다. 철수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백전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북쪽에는 조명연합군이, 남쪽에는 의병들이,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느 세월에 허락을 받고 퇴각하겠습니까? 허락을 받기도 전에 우리는 이곳 한성에서 전멸할 것입니다.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관백전하의 명이 없다면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성에서는 또 의견이 분산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백전하의 명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즉시 퇴각하라는 명이십니다. 장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관백전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조선군들이 우리의 퇴각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퇴각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답하였다.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안전한 퇴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